축하드립니다. 500억 상속이 확정되셨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무법인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40세, 이혼한 지 딱 10분 된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옆에 앉아있던 전 남편 박민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500억? 변호사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전 남편분께도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요. 서윤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남이니까요. 민재가 서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윤아,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야? 서윤은 민재의 손을 뿌리쳤어요. 10년 동안 당신은 저를 빚쟁이 집안딸이라고 무시했죠. 서윤아, 이제 알았어요? 제가 누군지. 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아름다운 미소였어요. 전 강태산 회장의 외동딸이에요. 500억 유산을 물려받은.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예요. 그럼 10년 동안 네. 일부러 숨긴 거예요. 서윤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날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시험했죠. 그리고 당신은 떨어졌어요. 서윤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민재가 소리쳤어요. 서윤아! 하지만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와는 끝이었으니까. 10년 동안 참았던 복수,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할 거예요. 이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개월 전, 강서윤은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 박민재보다 2시간 먼저 일어나는 거였어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어요. 밥을 짓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7시 30분. 민재가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밥 차려! 인사도 없이 던진 말이었어요. 서윤은 상을 차려 거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민재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찌개가 왜 이렇게 짜? 미안해. 다시 끓일게. 됐어. 그냥 먹을게. 민재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매일 이 모양이네. 10년 동안 밥은 못하고.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을 따라줬어요. 민재가 밥을 먹다 말고 서윤을 봤습니다. 너 오늘 뭐 할 거야? 장 보고 집안일 하려고. 장은 또 왜 봐? 어제도 갔잖아. 어제는 채소만 샀어. 오늘은 고기랑. 고기. 민재가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돈으로 고기를 먹어? 너희 집안이 빚쟁이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서윤의 손이 멈췄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하긴. 매일 미안하다면서 또 똑같은 짓이야? 민재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진짜 재수없어. 아침부터. 서윤은 민재의 그릇을 치웠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양복을 입으며 말했어요. 나 오늘 회식 있어. 늦을 거야.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참. 이번 달 카드값 나왔는데 민재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120만 원. 내가 쓴 거지? 응. 생활비가. 생활비로 120만 원을 어떻게 써? 민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돈 벌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중견기업 부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미안해. 미안하면 나야? 좀 아껴 써. 민재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네. 서윤은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방으로 가서 옷장을 열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꺼내서 열었어요. 안에는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명 마이너스 변호사 이정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준 명함이었어요. 서윤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너가 40살이 되는 해 이 사람한테 연락해. 모든 유산을 상속해 줄 거야. 그때까지는 평범하게 살아라. 너가 누군지 숨기고 진짜 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길 바란다. 서유는 명함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겼어요. 2개월만 더, 혼잣말을 했습니다. 2개월만 더 참자. 서윤의 생일은 12월 15일이었어요. 그날이 되면 40살이 됩니다. 그리고 500억 유산을 상속받죠. 10년 동안 참아온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서윤은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장을 보러 온 거예요. 채소와 과일을 골랐습니다. 최대한 싼 것만 골랐어요. 계산대로 갔습니다. 23,000원입니다. 서윤이 지갑을 열었어요. 1,000원짜리 지폐가 몇 장 있었습니다. 카드를 꺼냈어요. 카드로 할게요. 네. 카드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한데요. 한도 초과래요. 아.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잠깐만요.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승인됐어요. 감사합니다. 서윤은 장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무거웠지만 괜찮았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서윤아, 뒤에서 누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대학 동창 박지영이었습니다. 지영아, 와, 진짜 오랜만이다. 몇 년 만이야? 5년? 6년? 그렇게 됐구나. 어떻게 지내? 지영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옷도 비싸 보였습니다. 잘 지내. 너는? 나도 잘 지내지. 남편이 사업 잘 돼서. 지영이 서윤의 장바구니를 봤어요. 장 보고 오는 길이야? 응. 아직도 슈퍼에서 장 봐? 요즘은 다 마켓컬리 쓰잖아. 응. 나는 직접 보는 게 좋아서. 그렇구나. 지영이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근데 서윤아, 너 많이 늙었다. 응? 아니, 그냥. 10년 전에는 진짜 예뻤는데. 지금은 좀. 지영이 말끝을 흐렸어요. 서윤은 웃었습니다. 그래,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남편은 뭐해? 잘 벌어? 응, 중견기업 부장이야. 부장? 아, 그 정도면. 괜찮네. 지영의 표정이 미묘했어요. 우리 남편은 사장인데. 회사 2개 운영해. 대단하다. 그치? 나는 전업주부야. 일 안 해도 돼서 좋아.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됐다. 너는 일 안 해? 응. 나도 전업주부. 그럼 돈은 남편이 다 벌고? 응. 힘들겠다. 요즘 물가 비싼데. 지영이 동정하는 눈으로 서윤을 봤어요. 서윤아,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좀 빌려줄 수 있어. 괜찮아. 고마워. 그래. 그럼 나갈게. 약속 있어서. 그래, 잘 가. 지영이 떠났습니다. 서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2개월 후에 또 보자. 집에 도착했습니다. 장을 정리하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7시가 됐지만 민재는 오지 않았습니다. 8시, 9시. 시간이 지났어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왔어? 서윤이 물었어요. 응. 민재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밥은? 아니, 먹었어. 그럼 씻을래? 귀찮아. 내일 씻을게. 민재가 눈을 감았어요.
서윤은 담요를 가져다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2개월. 작게 속삭였습니다. 2개월만 더 참자.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일주일 후, 서윤은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와이셔츠를 정리하다가 멈췄어요.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꺼내봤어요. 영수증이었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 라 베네치아 2인 코스 요리 18만 원. 날짜는 3일 전이었어요. 그날 민재는 회식이라고 했었습니다. 서윤은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빨래를 개었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재가 출근하고 나서 서윤은 민재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신용카드 명세서가 있었습니다. 쭉 훑어봤어요. 호텔 아리아 15만 원, 꽃집 로즈가든 8만 원, 주얼리샵 루비나 35만 원. 모두 최근 한 달 안의 내역이었습니다. 서윤은 명세서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정확히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어요. 그날 저녁, 민재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7시였어요. 일찍 왔네. 서윤이 말했습니다. 응. 오늘은 일 일찍 끝났어. 민재가 샤워를 하러 갔어요. 나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맛있다. 그래. 다행이다. 서윤아. 응. 나 이번 주말에 골프 간다. 골프? 응. 회사 사람들이랑. 그래. 조심히 다녀와. 2박 3일이야. 제주도로. 서윤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하지만 곧 다시 움직였습니다. 알았어. 준비물 챙겨줄게. 고마워. 민재가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갔습니다. TV를 켰어요. 서윤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흘렀어요. 그 소리에 묻혀 서윤이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금요일 저녁, 민재가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옷 다 챙겼어? 서윤이 물었어요. 응. 골프복이랑 운동화. 세면도구는? 그것도 넣었어. 민재가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응. 재밌게 놀다 와. 민재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서윤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재가 택시를 타는 게 보였어요. 택시가 떠났습니다. 서윤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재 회사 동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이었어요. 민재와 친한 사람이었죠. 여보세요? 과장님, 저 박민재 아내예요. 아,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이번 주말에 제주도 골프 약속 있으세요? 제주도요? 아니요, 없는데요. 아, 그렇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윤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역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윤은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재한테 문자가 왔어요. 잘 도착했어. 날씨 좋다. 저녁에 또 연락할게. 서윤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조심해. TV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청담동의 한 호텔 앞에 섰어요. 호텔 아리아.
신용카드 명세서에 있던 바로 그 호텔이었습니다. 로비 카페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어요.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호텔 입구로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예쁜 얼굴이었어요.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여자의 허리에 손을 얹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서유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커피를 마실 뿐이었죠. 30분쯤 지났습니다.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을 하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민재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저녁 잘 먹었어. 너는? 서유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먹었어. 푹 쉬어.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이제 1개월 반. 혼잣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요일 저녁. 민재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왔어? 힘들었지? 좀. 골프 너무 많이 쳤더니 팔 아파. 민재가 소파에 앉았어요. 재밌었어? 응. 그럭저럭. 사진 찍은 거 없어? 서윤이 물었습니다. 사진? 민재가 잠깐 당황했어요. 몇 장 찍긴 했는데 별로 안 나왔어. 보여줘. 나중에. 지금 피곤해. 민재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러 갔어요. 서유는 민재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을 꺼냈어요. 골프복은 없었습니다. 평상복만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는 여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서유는 빨래통에 옷을 넣었어요. 가방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민재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배고파. 뭐 먹을 거 있어? 라면 끓여줄까? 그래. 서유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라면을 끓였어요. 민재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맛있게 먹어. 응. 민재가 라면을 먹었어요. 서유는 옆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서윤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언제 말할까? 언제 끝낼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 생일까지만. 2주 후, 민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더 늦게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자주 나갔습니다. 회식이야. 골프 레슨 받아. 동창 만나. 핑계는 매번 달랐어요.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았어라고만 했죠. 어느 날 밤, 민재가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았어요. 거실 소파에 쓰러졌어요. 서윤이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덮어주려는데 민재가 중얼거렸어요. 예린아.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미안해. 오늘 못 만나서. 민재가 잠꼬대를 하고 있었어요. 다음에 꼭 보자. 서윤은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예린. 이름을 되뇌었어요. 아마 그 여자의 이름일 거였습니다. 서윤은 옷장을 열었어요. 깊숙한 곳에 숨겨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명함을 봤어요. 그리고 달력을 봤습니다. 11월 28일이었어요. 생일까지 17일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상자를 다시 넣었어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가 일어났어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머리야. 숙취해서 음료 줄까? 서윤이 물었어요. 응, 고마워. 민재가 음료를 마셨습니다. 어젯밤에 뭐라고 했어? 서윤이 물었어요. 응? 잠꼬대. 뭐라고 하던데?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잘 못 들었어. 중얼거리길래. 아, 그랬구나. 민재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나 출근 준비해야 돼.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일주일 후 12월 8일 생일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민재가 저녁을 먹다가 말했어요. 서윤아, 응? 우리 얘기 좀 하자. 서윤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얘기? 있잖아. 민재가 말을 망설였어요. 우리 좀 안 맞는 것 같아. 갑자기가 아니야. 사실 오래전부터 생각했어. 민재가 서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혼하자.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민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고생했어. 나도 알아. 민재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우린 안 맞아. 넌 가난한 집안 출신이고 너는 나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서윤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민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 응. 이혼하고 싶으면 하자. 진짜? 응.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민재가 물었어요. 내가 원하는 때. 그럼 다음 주? 좋아. 서윤이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민재는 당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쉽게 승낙해서 오히려 이상했거든요. 서윤아. 응? 화 안 나? 화? 서윤이 돌아봤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화를 내? 내가 원하는 거잖아. 그래도 괜찮아. 이혼하자. 서윤은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민재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 혼자 남은 서윤. 설거지를 하다가 멈췄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드디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일주일, 12월 14일, 생일 하루 전이었습니다. 민재가 이혼 서류를 가져왔어요. 여기 서명해.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윤이 서류를 봤어요. 이혼 합의서. 위자료는? 서윤이 물었습니다. 위자료? 민재가 당황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무슨 위자료를 줘? 너가 이혼하자고 했잖아. 그래도 위자료까지는 얼마 줄 거야? 서윤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민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500만 원. 그게 10년 결혼 생활가? 많이 주는 거야. 너가 번 돈도 없잖아. 서윤은 웃었습니다. 알았어. 500만 원. 그럼 여기 서명해. 서윤이 펜을 들었어요. 이름을 적었습니다. 강서윤. 도장도 찍었어요. 끝났어. 민재가 서류를 챙겼습니다. 내일 법무법인 가서 공증 받으면 돼. 알았어. 내일 오전 10시.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 정명. 서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법무법인 정명? 응. 내가 아는 변호사가 거기 있어. 빨리 처리해 준대. 그래.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윤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게 웃었어요. 법무법인 정명. 아버지가 알려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운명 같았어요. 12월 15일. 서윤의 40번째 생일. 그리고 이혼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9시.
서윤은 평소와 다르게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입지 않았던 옷이었어요. 결혼 전에 샀던 명품이었죠. 화장도 했습니다. 평소엔 안 하던 화장이었어요.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10년 전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다. 자신에게 말했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 왜 그렇게 차려입었어? 이혼하는 날인데 단정하게 입어야지. 그래도 민재가 서윤을 훑어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가자. 서윤이 먼저 현관으로 갔습니다. 민재가 따라 나왔어요. 두 사람은 택시를 탔습니다. 강남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재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가 지나갔어요. 오전 10시 법무법인 정명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빌딩 15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10시에 예약한 박민재입니다. 민재가 말했어요. 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서윤이 글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준 바로 그 변호사였어요. 이정훈도 서윤을 봤습니다. 잠깐 눈빛이 마주쳤어요. 이정훈이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앉으시죠.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이혼 합의서 검토했습니다. 이정훈이 서류를 펼쳤어요. 위자료 500만 원, 재산 분할 없음. 맞으시죠? 네.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부인께서도 동의하시나요? 이정훈이 서윤을 봤어요. 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분할을 안 받으시는 게 맞으신가요? 10년 결혼 생활이면 괜찮습니다. 서윤이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정훈이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여기 도장 찍어주시면 됩니다. 민재가 먼저 도장을 찍었어요. 서윤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공증 완료됐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이혼하셨습니다. 민재가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서윤도 일어서려는데 이정훈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네. 강서윤 씨, 혹시 따로 상담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서윤이 민재를 봤어요. 먼저 가 있어. 나 잠깐 상담하고 갈게. 무슨 상담? 개인적인 거. 민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밖에서 기다릴게. 민재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이정훈이 서윤을 봤습니다. 강태산 회장님 따님 맞으시죠? 네. 오늘이 40번째 생일이시고요. 네. 이정훈이 서류를 꺼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회장님 유언대로 오늘부로 모든 재산이 상속됩니다. 이정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산 상속 명세서, 현금 300억, 부동산 150억, 주식 50억, 합계 500억, 500억 원입니다. 서윤은 서류를 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정훈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서윤이 봉투를 받았어요. 열어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서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40살이 됐구나. 축하한다. 10년 동안 힘들었지? 평범하게 살라는 내 유언 때문에.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잘 견뎌냈어. 이제 내 것을 찾아라.
너는 강태산의 딸이야. 당당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우리 딸. 마이너스 아버지가.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괜찮으세요? 이정훈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서윤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럼 밖에 계신 전 남편분께는 제가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윤이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대기실에 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웃으며 문자를 보내고 있었죠. 다 됐어?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그럼 가자. 나 약속 있어. 민재가 일어섰어요. 그때 이정훈이 나왔습니다. 강서윤 씨. 네. 축하드립니다. 500억 상속이 확정되셨습니다. 이정훈의 목소리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재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강서윤 씨께서 강태산 회장님의 유산 500억을 상속받으셨습니다. 이정훈이 다시 말했어요. 명확하게. 민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500억? 네. 현금 300억, 부동산 150억, 주식 50억입니다. 민재가 서윤을 봤어요. 서윤아, 이게 무슨... 서윤이 민재를 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차갑고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놀랐어? 나 강태산 회장 딸이야. 민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강태산? 그 유명한 건설회사? 응. 그럼 10년 동안 일부러 숨긴 거야. 서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언이었어. 40살까지 평범하게 살라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하면 재미없잖아. 서윤이 웃었어요. 당신이 날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보고 싶었어. 서윤아. 민재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알았어? 서윤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혼은 늦었어. 서윤이 민재의 손을 뿌리쳤어요. 10분 전에 도장 찍었잖아. 그건 취소할 수 있어. 민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취소할 수 있죠? 이정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공증이 완료됐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이혼하셨어요. 안 돼.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서윤아, 제발. 나 잘못했어. 10년 동안 뭐 했어? 서윤이 차갑게 말했어요. 날 빚쟁이 딸이라고 무시했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가난한 내 집안 때문에 당신 인생 망쳤다며?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더 나은 사람 만날 자격 있다며? 서윤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응? 당신은 더 나은 사람 만날 자격이 있어. 서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나은 사람이 나였던 거지. 민재는 말을 잃었습니다. 서윤아, 이제 난 자유야. 서윤이 돌아섰습니다. 당신도 자유고. 서윤아, 제발. 민재가 서윤의 팔을 붙잡았어요. 안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놓으라고.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어. 이제 끝이야. 서윤아. 참, 위자료 500만 원. 서윤이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어요. 여기 있어. 받아. 민재의 가슴에 수표를 던졌습니다. 10년 결혼 생활 값이래. 수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민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아, 제발, 한 번만, 안녕. 서윤이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갔어요.
민재가 뛰어왔지만 늦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민재는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아, 서윤아.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엘리베이터는 이미 내려가고 있었으니까. 1층 로비. 서윤이 나왔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어요. 따뜻한 겨울 햇살이었습니다. 서윤은 햇빛을 받으며 섰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끝났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눈을 떴어요. 앞을 봤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같은 날 오후, 서윤은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서윤아,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서윤은 문자를 읽고 지웠습니다. 차단했어요. 더 이상 볼 이유가 없었으니까.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바쁘게 걷고 있었어요.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할까? 어떻게 살까? 10년 동안 참고 기다린 시간. 이제 자유였어요. 한편 민재는 법무법인 대기실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500억? 중얼거렸어요. 내가 500억을.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아, 네. 민재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물 좀 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민재가 물을 마셨어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이럴 수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차단되었습니다. 차단당했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아, 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구나. 모든 게 끝났어요. 10년 결혼, 500억 유산, 모든 것. 민재는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어요. 최예린, 외도 상대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예린아, 나야. 오빠, 이혼 잘 됐어? 응, 됐어. 축하해. 이제 우리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네. 예린의 목소리가 신났어요. 예린아, 응? 왜? 목소리 이상해.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민재가 말했습니다. 서윤이, 재벌이었어. 뭐? 강태산 회장 딸이야. 500억 상속받았어.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예린이 말했어요. 거짓말이지? 아니야. 진짜야. 500억? 응.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린아? 오빠. 예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오빠 바보야? 뭐? 500억 놓쳤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도 몰랐어. 이혼은 왜 한 거야? 예린이 소리쳤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서윤이가 숨긴 거야. 그래도 500억이면. 예린이 한숨을 쉬었어요. 오빠 미안한데. 응? 우리 그만 만나자. 뭐? 민재가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오빠 이제 쓸모없잖아. 돈도 없고. 예린아, 나 부장이야. 연봉 7천만 원. 그게 뭐가 대단해? 예린이 비웃었어요. 500억이랑 비교가 돼? 예린아,
그래도 오빠가 부자라서 만난 거야. 알았어? 뭐라고? 오빠 생각했어? 진짜 사랑했어? 예린이 웃었습니다. 차갑게, 꿈게. 나도 오빠 돈 보고 만난 거야. 예린아, 이제 헤어지자. 난 더 나은 남자 찾을래.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재는 핸드폰을 쥐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내도, 돈도, 애인도, 모든 것. 민재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저녁 7시. 서유는 아버지 묘소에 갔습니다. 용인에 있는 가족 묘지였어요. 꽃을 들고 왔습니다. 묘 앞에 놓았어요.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40살 됐어요. 그리고 이혼했어요. 유산도 받았고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10년 참았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서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고생했죠? 맞아요. 진짜 힘들었어요. 매일 무시당하고 가난한 집안 딸이라고 놀림받고. 하지만 견뎠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맞았어요. 돈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남자였어요. 진짜 사랑 같은 건 없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왜 그런 유언을 남겼는지. 진짜 날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서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덕분에 진실을 알았어요. 이제 당당하게 살게요. 아버지 딸답게.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서유는 한참을 묘 앞에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 이제 갈게요. 자주 올게요. 서유는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앞만 보고. 다음 날, 민재는 회사에 나갔습니다. 일을 할 수 없었어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가 다가왔어요. 부장님 괜찮으세요? 응? 응.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민재가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10년 늙은 것 같았습니다. 500억? 중얼거렸어요. 내가 어떻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파도처럼. 왜 서윤이한테 잘해주지 않았지? 왜 무시했지? 왜 외도를 했지? 모든 게 후회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어요. 민재는 세면대를 움켜쥐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바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바보. 일주일 후 소문이 퍼졌습니다. 민재가 이혼한 아내가 재벌 상속녀였다는 소문이었어요. 회사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진짜래요? 500억이래요. 대박. 그걸 놓쳤다고? 부장님 바보 아니에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민재는 그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매일. 회의실에서도, 복도에서도, 식당에서도 모두가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500억 놓친 사람이래. 부인한테 잘해줄걸. 외도했다며? 완전 바보네. 민재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어요. 사표를 냈습니다. 부장님 왜요? 그냥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실은 창피해서 못 다니는 거였어요. 마지막 출근 날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다가왔어요. 부장님. 응? 전 부인분. 요즘 신문에 나오던데요. 신문? 민재가 놀랐습니다. 네. 강태산 그룹 상속녀로. 동료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뉴스 기사였습니다. 강태산 회장 외동딸 강서윤, 그룹 경영 참여. 500억 상속받은 강서윤, 신규 사업 추진. 사진도 있었어요. 서윤이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민재가 알던 서윤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부장님? 아, 그렇구나. 민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볼 수 없었어요. 너무 아팠으니까. 2주 후, 민재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살던 집은 전세였어요. 계약이 끝나서 나왔습니다. 이제 혼자였어요. 일도 없고, 돈도 없고, 모든 게 없었습니다. 저녁마다 술을 마셨어요. 혼자 편의점 소주를 사서 방에서 서윤아, 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들어줄 사람은 없었어요. 혼자였으니까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강태산 그룹 상속녀 강서윤 씨가 오늘 새로운 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화면에 서윤이 나왔어요. 미소를 지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10년 동안 평범하게 살면서 느낀 것들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최근에 이혼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서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네, 맞아요. 힘드셨겠어요. 아니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졌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제 꿈을 이루며 살 거예요. 당당하게. 민재는 TV를 껐습니다. 더 볼 수 없었어요.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벌컥벌컥 마셨어요. 바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 진짜 바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 한 달 후, 민재는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어요. 연봉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출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광고가 보였어요. 강태산 복지재단 마이너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서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민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볼 수 없었어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직원이 말했어요. 저 사람 아세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뉴스 기사였어요. 서윤의 기사였습니다. 아니요. 몰라요.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래요. 500억 상속받고도 겸손하대요. 그렇군요. 결혼하셨대요? 안 하셨대요? 이혼하셨대요? 이혼했다던데요. 바보네요, 전 남편. 이런 여자 놓치다니.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을 시작했어요.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만약에, 생각했어요. 만약에 서윤이한테 잘해줬다면, 만약에 외도 안 했다면, 만약에 이혼 안 했다면, 하지만 만약은 없었어요. 현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날, 차갑게 웃던 얼굴. 당신은 떨어졌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재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잠들고 싶었어요. 모든 걸 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했어요. 후회는 계속됐으니까. 평생, 6개월 후,
서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산 그룹 이사로 취임했어요. 매일 정장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있었어요. 고급 외제차를 탔습니다.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이었어요. 30층 건물의 꼭대기층이었죠. 넓은 사장실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이 한눈에 보였어요. 서윤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이사님, 오늘 오후 2시에 기자간담회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3시에는 복지재단 이사회가 있고요. 준비됐죠? 네. 모두 준비 완료했습니다. 고마워요. 비서가 나갔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6개월 전이 떠올랐습니다. 좁은 아파트에서 살던 시절, 매일 무시당하던 날들. 이제는 아니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오후 2시 기자간담회가 시작됐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가 모였어요. 서윤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안녕하십니까? 강서윤입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당당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프레젠테이션이 나왔어요. 1,000억 원 규모의 청년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서윤이 계속 말했어요. 저도 한때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 경험이 있기에 더욱 절실함을 압니다.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질문 받겠습니다. 이사님, 최근 이혼하셨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그 때문에 힘드셨나요? 아니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놀랐어요. 이유가 뭔가요? 진짜 저를 찾았으니까요. 서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10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당당하게 살 겁니다. 제 이름으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간담회가 끝났어요. 서윤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이사님, 누가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죠? 최예린이라는 분인데요.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대기실에 계시나요? 네. 들여보내세요. 5분 후 예린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앉으세요. 서윤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서윤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 네. 민재 오빠랑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린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서윤은 웃었습니다. 차갑게. 이제 와서요? 네. 6개월 전엔 왜 안 왔죠? 예린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돈 때문에 왔죠? 서윤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예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재한테 버림받았죠? 돈 없다고. 어떻게? 다 알아요. 서윤이 서류를 꺼냈어요. 예린의 신상 정보였습니다. 28세, 회사원. 빚 5천만 원. 예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근 카드 연체됐고 월세도 밀렸네요. 어떻게 그걸? 돈이 필요하죠? 서윤이 물었어요. 예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온 거고. 죄송해요. 이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예린이 무릎을 꿇었어요. 저 정말 힘들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요. 서윤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왜 제가 도와줘야 하죠? 제가
제가 잘못했어요. 무엇을요? 민재 오빠랑 그런 짓을 한 거요. 그뿐인가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예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 민재한테 뭐라고 했죠? 네. 500억 놓쳤다고. 바보라고 했죠. 예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다 알아요. 서윤이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당신도 민재랑 똑같아요. 이사님, 돈만 보는 사람. 서윤이 돌아봤습니다. 사랑 같은 건 없었죠. 돈만 있었어요. 예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가세요. 이사님, 제발. 나가라고 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예린은 일어났어요. 눈물을 흘리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서윤은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밖을 봤어요. 하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 끝. 2주 후 서윤의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님, 박민재 씨라는 분이 면회 신청하셨습니다. 서윤은 잠시 생각했어요. 언제요? 오늘 오후 5시를 원하신답니다. 좋아요. 들여보내세요. 네. 오후 5시. 민재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6개월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어요. 옷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앉으세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민재가 소파에 앉았어요. 서윤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서윤이 물었어요. 공손하지만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서윤아, 이사님이라고 부르세요. 우린 남이니까.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사님, 네, 나 정말 잘못했어.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뭘 잘못했는데요? 너를, 아니, 이사님을 무시한 거, 그뿐인가요? 외도한 것도, 이혼하자고 한 것도.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내가 잘못했어.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민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윤, 아니, 이사님. 민재가 무릎을 꿇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안 됩니다.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왜요? 널, 이사님을 사랑하니까. 서윤이 웃었습니다. 거짓말 그만하세요. 진심이야. 민재가 소리쳤어요.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 밤 잠도 못 자. 그래서요? 다시 기회를 줘. 제발. 서윤은 일어났습니다. 책상으로 갔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재 앞에 던졌어요. 뭐야, 이게? 당신 신상 정보예요. 민재가 서류를 봤습니다. 자신의 모든 정보가 있었어요. 회사, 연봉, 주소, 빚. 어떻게? 다 조사했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새 회사 연봉 3천만 원. 원룸 보증금 1,000만 원. 빚 2천만 원. 신용카드 3개 한도 초과.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 저한테 왔는지 알아요.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죠. 아니야. 거짓말 마세요. 서윤이 민재를 내려다봤어요.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돈만 보는 사람. 서윤, 10년 전에는 제가 가난하다고 무시했죠. 지금은 제가 부자라고 다시 오고. 서윤이 웃었습니다. 참 웃기네요. 민재는 말을 잃었습니다. 나가세요. 서윤아, 이사님이라고요. 그리고 나가세요. 제발, 한 번만. 경비. 서윤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손님 나가시게 도와주세요. 경비가 들어왔습니다. 손님, 나가셔야겠습니다. 안 돼. 서윤아. 민재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경비가 민재를 끌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서윤은 창가로 갔습니다.
밖을 봤어요. 민재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어요.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둘, 작게 중얼거렸어요. 둘 끝. 1개월 후, 서윤은 한 호텔 연회장에 있었습니다. 자선 파티였어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재벌들, 사업가들, 유명인들. 서윤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이사님,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대학 동창 박지영이었어요. 6개월 전 슈퍼 앞에서 만났던 그 사람. 지영아,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네. 와, 완전 달라졌다. 지영이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예전에 봤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 그래. 응. 그때는 좀 수척하고 늙어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 여신이야. 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근데 진짜야? 500억 상속받았다며? 응. 대박. 나 그때 몰랐어. 미안. 지영의 얼굴이 어색해졌어요. 괜찮아. 일부러 숨긴 거니까. 그래도 내가 그때 좀 무시한 것 같아서. 지영이 멋쩍게 웃었어요. 마켓컬리 얘기하고 남편 자랑하고 신경 안 써. 다 지나간 일이야. 서윤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보다 너는 잘 지내? 응, 나는 그냥 그렇지 뭐. 지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사실 남편이 요즘 사업이 안 좋아서. 그래. 응. 회사 하나 접었어. 빚도 좀 생기고. 힘들겠다. 응. 근데 서윤아.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서윤이 지영을 봤습니다. 얼마? 5천만 원만. 꼭 갚을게. 서윤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안 돼. 서윤아. 우리 그렇게 친하지 않았잖아. 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학 때도 별로 안 친했고, 그래도 특히 6개월 전엔 날 무시했잖아. 지영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미안해. 이제 와서 친구라고 하지 마. 서윤이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난 돈 있을 때만 찾는 친구는 필요 없어. 서윤아. 하지만 서윤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파티장 한쪽, 서윤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밤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사님, 비서가 다가왔어요. 네. 민재 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요? 네. 만나주시겠습니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경비에게 연락해서 내보내세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갔어요. 서윤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아래층 입구가 보였어요. 민재가 경비에게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어요.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끝났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 돌아섰어요. 파티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서윤을 봤어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서윤도 미소로 답했어요. 당당하게, 아름답게, 자유롭게. 1년 후, 서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서윤의 새 집이었습니다. 넓고 밝았어요. 창문이 커서 햇빛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발코니에 서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어요. 좋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이사님, 오늘 오전 10시에 이사회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복지재단 방문 일정이 있고요. 준비됐죠? 네. 모두 준비 완료했습니다. 좋아요. 30분 후에 나갈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서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정장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를 골라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완벽했어요. 10년 전, 결혼 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아졌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좋아. 자신에게 말했어요. 오늘도 힘내자. 오전 10시.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서윤이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이사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앉으세요. 서윤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됐어요. 서윤은 당당하게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좋네요. 네.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좋아요. 계속 유지합시다. 그리고 복지재단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100명의 청년이 지원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더 확대합시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윤은 완벽하게 그룹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이사님, 점심 약속 있으십니다. 누구랑? 대학 은사님이십니다. 아, 교수님. 서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준비할게요. 오후 12시. 고급 레스토랑. 서윤은 교수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60대 중반의 여교수님이었어요. 서윤아, 정말 멋있게 됐구나. 감사합니다, 교수님. 신문에서 봤어. 잘하고 있더라. 아직 배울 게 많아요. 두 사람은 식사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서윤아,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재혼 생각은 없니? 서윤이 웃었어요. 아직이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줄까? 괜찮아요, 교수님. 왜? 아직도 전 남편 생각해? 아니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제 인생에 없어요. 그럼 지금은 제가 좋아요. 혼자서. 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유롭거든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것도 좋지. 하지만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해라. 네, 교수님. 식사가 끝났습니다. 서윤은 교수님과 헤어졌어요. 차에 탔습니다. 이사님, 복지재단으로 갈까요? 기사가 물었어요.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봤어요.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었어요. 다들 열심히 사네. 생각했습니다.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오후 3시 복지재단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어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서윤이 들어가자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이사님, 안녕, 얘들아. 서윤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한 아이가 그림을 보여줬어요. 서윤이 봤습니다. 무지개 그림이었어요. 예쁘다. 이사님 주려고 그렸어요. 정말 고마워. 서윤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런 순간이 좋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진심 어린 감사, 순수한 사랑, 그것이 서윤을 행복하게 했어요. 2시간 동안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단을 나섰어요. 이사님,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잠깐 다른 데 들렀다 갈게요. 어디로요? 용인. 오후 6시. 용인 묘지. 아버지 묘소였습니다. 서윤은 꽃을 들고 왔어요. 묘 앞에 놓았습니다.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도 잘 운영하고 있고요. 복지재단도 잘 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동안 숨어 살아서 진실을 알았어요. 돈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 진짜 사랑 같은 건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서윤이 하늘을 봤습니다. 이제 저 혼자서도 행복해요.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하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자주 올게요, 아버지. 사랑해요. 서윤은 묘소를 나왔습니다. 차에 탔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8시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은 샤워를 했어요.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와인을 한 잔 따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예쁘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발신자 서윤 씨, 저 민재예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서윤은 문자를 읽었습니다. 삭제했어요.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볼 이유가 없었으니까.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끝났어.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 한편 민재. 작은 고시원 방. 민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초라한 방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웠어요. 옆방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시끄러워. 민재가 중얼거렸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서윤에게 보낸 문자. 읽지도 않았어요. 역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벽에 붙은 신문 기사를 봤어요. 서윤의 기사였습니다. 강서윤 이사, 청년 창업 지원으로 대통령 표창 수상. 사진 속 서윤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민재가 알던 서윤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바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바보지.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 되돌릴 수 없었어요.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후회만 밀려왔어요. 평생 그럴 거였습니다. 3개월 후 서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여성 창업 지원 사업이었어요. 어려운 환경의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한때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 경험이 있기에 이해합니다. 모든 여성이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사가 나갔어요. 여성들의 희망, 강서윤 이사. 평범함 속에서 찾은 진실, 이제 나눕니다. 서윤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존경받는 사업가가 됐어요. 어느 봄날, 서울대공원. 서윤은 혼자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서윤은 벚꽃 아래 서 있었어요. 햇빛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해. 생각했어요. 정말 행복해. 10년 동안 참았던 시간. 1년 동안 자유를 찾은 시간. 이제는 완전히 자유였어요.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강서윤. 그 자체로 완벽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서윤의 머리에 꽃잎이 앉았습니다. 예쁘다. 누군가 말했어요. 서윤이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말을 걸어서. 괜찮아요. 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강서윤 이사님이신가요? 네. 와, 정말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남자가 인사했어요. 저는 의사예요. 무료 진료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사님, 복지재단에서 후원받고 있어요. 아, 서윤이 기억했습니다. 그 진료소,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편안했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벚꽃길을 따라 햇빛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어쩌면 6개월 후 서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복지재단도 확대됐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그 의사였어요. 천천히 만나고 있었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의사가 물었어요. 응, 행복해.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나도.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받습니다. 진심을 나눴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현재, 서윤은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의사였어요. 응, 나 집이야. 저녁? 좋아. 어디서? 알았어. 8시에 보자. 응, 나도. 전화를 끊었어요.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을을 봤어요. 고마워. 누구에게 말하는지 모를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세상에게 10년 동안 참아서 이제 이렇게 행복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좋아. 눈을 떴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방으로 들어갔어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약속을 위해, 새로운 사랑을 위해, 행복한 미래를 위해. 강서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500억 상속녀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이었습니다. 당당하고, 아름답고, 자유로운 강서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디서 들으셨는지 알려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